안녕하세요. 저는 조기계가 산타의 박기웅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저보다 대단하신 대표님들이랑 교수님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너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 먼저 좀 드리면 저는 지금 7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 IT 회사 대표고요. 저는 엑시트를 2번 냈고 지금 산타는 누적 투자 금액으로 이제 47억 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부경 지역에서 있는 에듀테크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고요. 저의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면서 제가 왜 이 회사를 만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GPT가 바꾸게 될 미래 교육이 어떻게 저희가 IT지만 도메인이 교육 쪽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산타예요. 산타가 왜 산타냐고 많이 궁금해하셨던데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제 세례명이 니콜라오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오와 산타 할아버지가 대간의 동인이었고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을 산타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슬로건은 교육은 세상을 바꾸고 우리는 교육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스타트업,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 잠깐 드리면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일반 기업이랑은 조금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매년 10배 이상씩 성장을 해야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배 이상씩 성장하면서 그 도메인을 완전히 체인지할 수 있는다라는 관점으로 스타트업을 보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넣습니다. 이 도메인을 바꾸려면 결국은 시대의 흐름에 가장 앞서 나가고 새로운 기술들을 가장 접목해서 그 도메인을 체인징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들한테 돈을 넣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실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타트업이라는 게 실리콘밸리 기점으로 모든 스타트업에 이제 자본이 몰리고 그 자본이 몰린 것들에 스타트업에 투자가 들어가고 해당 투자가 들어간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서 유니콘 또 데카콘까지 성장을 하면서 각 분야의 게임 체인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게임 체인저들이 만들어지는 게 예전 같으면은 공장을 짓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고객을 만나서 우리 거를 제품을 수주를 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제조업 시대에서 완전히 IT 시대로 체인징이 되면서 사실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들이 코드를 쓰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게 결국은 IT 기반이었고 그거를 대변하듯이 실리콘밸리의 모든 돈들이 몰리면서 모든 IT 회사들이 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분기를 맞이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사실은 이제 기술의 대중화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접근하지 못했던 기술을 너무 싼 값에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뭐 3D 프린팅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개가에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기술의 대중화를 결국은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진입 장벽을 낮추고요. 이 진입 장벽이 낮아진 틈을 타서 또 수많은 새로운 부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제 자본 집약과 기술 집약에 대한 어떤 도메인들은 하나씩 사실 게임을 다 체인징해 버렸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베드레 민족이 이제 우리가 주문하는 방법을 바꿔버렸고 쿠팡의 물류를 바꿔버렸고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의 버티컬 영역에서의 도메인이 하나씩 다 바뀌고 있습니다. 토스가 금융을 바꿨고요. 이런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도메인들에서 자 다음 도메인을 바꿀 스타트업은 어디냐를 투자자들은 보통 찾고 거기에 돈을 몰아넣고 그 다음에 그 투자금을 이용해서 저희 같은 IT 회사들은 수많은 그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제 개발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코딩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또 새로운 도메인을 개척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교육에서는 아직 그거를 혁신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다 잘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안 나왔고요. 저희는 산타는 사실 그 에듀테크 즉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사업을 왜 시작했냐면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7번 정도 사업을 했고 2번 이제 스몰 엑시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엑시트한 금액으로 뭐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이 아닌 무언가를 쫓아가지고 세상을 바꾼다면 어떤 분야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질문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서울로 다니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게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성장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듣고 싶었던 교육이 모두 서울에서 열리는 걸 보고 사실 이 교육의 지역 격차라는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살았을 때도 그랬었는데 조금 더 이제 변두리에 있는 지방에는 더더욱 이런 게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게 서울까지 가서 교육을 다 듣고 이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교육을 어떤 거를 들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사실 어떻게 풀어볼까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창업을 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기관들을 모두 온라인으로 옮기면 그리고 그걸 연결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럼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존재하는 교육들을 다 온라인으로 한번 올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문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이제 제가 7년 차 이제 되다가 7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 교육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교육 영상 촬영, 편집, 자막, 번역을 하는 과정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부터 해결이 안 되면은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으로 옮길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만들었던 거는 온라인 교육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막을 넣고 번역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공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온라인 교육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편집 비용까지 다 해서 500만 원씩 받고 있는 시장이었고 이 시장이 국내에 8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제작을 하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시장을 한번 먼저 자동화를 시켜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디캐스트라는 서비스를 먼저 만들었고 촬영, 편집, 자막, 번역을 클라우드 기술이랑 이제 자동화 솔루션들을 넣어가지고 이걸 자동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먼저 이제 여기에서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대기업을 기점으로 이제 사내 교육을 만드는 툴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뭐 현대자동차, CJ, 메가마트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350개 기업에서 저희 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대기업이었고요. 그런 대기업을 기점으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이 시작됐었는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딱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대면에서 강연을 듣거나 이런 자리가 다 없어져 버렸고 모두가 아시는 대로 비대면 시대로 다 돌입을 해버리면서 사실 갑자기 줌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대면 실시간 교육들이 모두 비대면 실시간으로 한순간 체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VOD를 만드는 툴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경계선에서 되게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회사의 미래가 되게 불투명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줌이라는 회사에 이제 그 개발자가 몇 명인지를 찾아봤는데 3,200명이더라고요. 이 줌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3,200명인데 저희는 개발자가 해봤자 1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비슷한 툴도 만들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피벗이라고 보통 스타트업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저희는 장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코딩을 짜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다른 코딩을 이제 짜는 뭐 이런 걸 피벗이라고 하는데 이런 피벗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막 들기 시작했고 그 메타버스가 교육의 미래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을 메타버스 공간에 모아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면서 저희 내부에서도 우리도 그럼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교육의 본질에 대한 거였어요. 이제 교육이 도대체 뭐지? 사람들이 우리가 그 교육의 한 파트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만든다 이런 거 말고 실제 교육은 뭘까?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라는 것들을 이제 쳐다보기 시작했던 게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이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원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원 강사들도 실직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저희 회사도 점점 힘들어져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걸 만들어서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투자받은 돈이랑 뭐 이제 정보 R&D 사업 이런 거 가지고 있던 돈에서 이제
현금으로 한 30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 30억을 이제 우리는 교육의 본질적인 것들을 바꾸는 거에 돈을 다 넣자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했던 게 저희 디지쌤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오늘 GPT 얘기를 같이 드릴 건데 잠깐 제가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교육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팀을 리빌드업 하면서 회사에 이제 현재 교육공학을 하거나 교육학 석사 박사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이제 경인 교수를 하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육 컨설팅 팀이라는 팀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뭐 고려대 교수님, 뭐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님 이런 분들을 다 채용해서 앉혀서 자 교육은 뭡니까?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교육의 본질적인 게 뭐냐? 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교수자 입장에서 학습자를 어떻게 케어하는지에 아주 자세히 듣기 시작했어요. 보통 그걸 이제 뭐 교육하시는 분들의 에디 모델이라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자를 케어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전부 다 듣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육이라는 거는 학습자들의 에지지의 상태를 2B 상태, 이상적인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의 그 사이의 FX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FX를 위해서 어떻게 끌어갈 건지에 대한 교수법이라는 교육 설계를 하는데요. 이때 이게 교육 기획 및 설계라고 합니다. 교육 기획 및 설계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입시 교육, 초중고 교육은 교육 기획 및 설계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커리큘럼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대학교 갈 때까지 뭘 배워야 되는지 우리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인 교육으로 가면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인 교육에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가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게 GPT가 나오면 GPT에 대한 얘기를 하고 AI가 되면 AI에 대한 얘기를 하고 메타버스가 되면 메타버스 이런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교육 기획 설계가 사실은 성인 교육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를 셋업합니다. 이제 클래스를 셋업한다는 건 오프라인에 이제 커리큘럼을 짜고 학습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짜고 과제를 짜고 이걸 짠 상태에서 보통 이제 교육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수강자를 모집하고 수강자들이 이제 이 클래스에 참여해서 수업, 시험, 과제에 대한 안내 동료로 수강자를 끌어갑니다. 그 와중에 학습자들한테 계속 이제 동기부여를 시키고 동기부여를 쭉 시키고 그것을 우리는 보통 교육 운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육 운영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해가면서 따라가는데 그거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해주고 학습자들이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강의 요약하고 뭐 거기에서 이제 이걸 좀 더 보고 공부해봐라고 보조 자료도 추천해주고 이런 게 학습 보조고요. 그렇게 되면은 교육을 다 끝난 다음에 평가 및 수료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출석 여부, 그 다음에 시험 얼마나 잘 쳤는지, 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가지고 평가 모듈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수료증을 주거나 다음에 뭐 학점을 매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교육의 모든 프로세스입니다. 그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음 과정을 추천해 주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는 수업을 직접 가르치는 일보다 그 기타 등등의 행정일이라든가 이런 걸 케어하기 위해서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고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면은 결국 핵심은 다 데이터입니다. 학습자가 얼마나 들어와서 출석을 했는지, 시험을 어디까지 쳤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과제는 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기반으로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교수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케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학습자가 뭐 50명, 100명 이렇게 많으면은 1대1 개인화 맞춤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수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생각했던 게 AI가 도와줘야 되는 영역은 이 영역이었구나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뭐 이제 집에 자녀 있으신 분들 아시면은 요새는 자녀들이 패드로 공부를 합니다. 패드로 공부해서 뭐 틀리면 이게 다시 나오고 하는 것들이 대교나 교원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에듀테크 서비스입니다. 네. 에듀테크 서비스인데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교수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교수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보조를 해서 학습자들한테 직접 케어를 해주면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관점이 완전히 달렸습니다. 교수자의 역할은 미래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서는 결국 교수자들은 케어하는 학생들의 초기이나 맞춤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자동화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 처리되고 그리고 교수자들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을 보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이 학습 데이터라는 걸 어떻게 모을 건가에 대한 부분부터 출발합니다. 학습자가 언제 로그인 했는지, 언제 와서 출석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은 어떻게 쳤는지 뭐 이런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가 결국은 다 남아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학교나 이런 데는 이런 데이터를 남기기 위해서 LMS라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거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구축을 합니다. 그게 이제 LMS라고 부르는데 그 LMS 구축비는 실제로 이제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근데 매년 유지 관리비는 1억 이상씩 매덕 수억씩 나가는 게 현실이었고 LMS가 대부분 구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주기로 보면은 LMS를 거의 다시 만들어야 되는 수준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약간 옛날 방식의 LMS를 쓰다 보니까 이 진화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GPT라는 얘기를 하고 뭐 AI라는 걸 하는데 사실 지금 AI가 탑재되어 있는 대학교 LMS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게 이제 이슈로 지금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기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이라는 거는 구축형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서 저희 개발팀이 매주 배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이제 VOC라고 하는데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고객들이 우선순위로 필요한 기능들을 매주 업데이트해주고 GPT라던가 이런 AI 기술들이 나오면 그걸 접목해서 서비스를 출시를 해주고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저희의 디지쌤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디지쌤은 각 교육기관이 자신의 독립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페24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24 보면은 내가 독립몰을 만들어서 내 거를 팔아야지 또는 내 거를 알려야지 할 때 홈페이지 만들고 거기 있는 기능들을 써가지고 카페24로 빌드해가지고 내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교육에 있어서의 카페24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디지쌤을 기반으로 이제 사스 기반의 카페24 같은 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디지쌤에 대해서 잠깐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제 저희 디지쌤은 이제 누구나 들어와서 자신의 이제 독립 홈페이지 및 LMS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교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개인 강사인데 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기업 교육 담당자인데 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내 교육 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뭐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 공공기관 학원이 타겟인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지금 블로그 만들듯이 자기 교육 홈페이지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교육 홈페이지라는 건 메인이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교육 안내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셀프로 계속 바꿀 수 있는 사이트를 빌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이제 홈페이지가 모바일이라든가 PC에 최적화돼서 보이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VOD, 라이브, 오프라인 교육까지 모두 담을 수 있게 만들었고 유튜브에서 커리큘럼을 들고 와가지고 클래스를 편성할 수 있게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통 학습 테스트 그리고 과제 출제 이런 것들을 모두 여기서 이제 빌드가 가능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한 군데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포인트를 이제 줄일 수 있도록 여기서 데이터가 쌓이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습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초대된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교육 홈페이지에서 클래스를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습 테스트를 치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이제 교육할 때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도 전부 다 소셜러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를 같이 생성해가지고 클래스별 커뮤니티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지사항이라던가 이제 뭐 수업의 질의 응답 그리고 과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디지쌤의 특징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 만들 수 있고 클래스도 만들 수 있고 영상도 쉽게 제작할 수 있고 시험 과제도 만들 수 있고 학습자 초대해서 학습자들을 되게 편하게 팀별로나 반별로 이렇게 관리도 할 수 있고 네, 클래스별 학습자를 지정해서 수강 권한도 줄 수 있고 뭐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 데이터라는 게 이제 결국 교육기관별로 따로따로 쌓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거는 교수자의 업무를 최대 80%까지 보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보조하는 이것이 저희는 AIS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AISM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 축적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들의 이제 교수자들이 업무 자동화 또는 업무의 보조를 위한 하나하나의 모듈을 지금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AISM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GPT 얘기를 같이 드릴 건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아마 같이 제가 이제 GPT 화면을 띄워놨거든요. GP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냥 GPT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GPT라고 치시면 나오고 여기에 GPT-4라고 이제 들어가서 Try ChatGPT Plus라는 걸 누르면은 GPT를 바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ChatGPT라는 게 있고 GPT라는 게 있는데 챗GPT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이런 대화창에서 쓸 수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T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서비스에 붙여갈 수 있는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I라는 거는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GPT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 모듈을 만들겠어 하면은 GPT라는 API를 들고 가서 우리 서비스에 붙이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교육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사실 각 대표님들이나 교수님들에게 각 분야에 대한 건 잘 모르니까 저희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인교육에는 교육기획 설계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GPT라는 게 AI라는 시대가 됐는데 AI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자들한테 강의를 짜야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그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AI 인력 양성을 위한 10차시 강의를 수립해줘. 지금 보시면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1강부터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 1, 강의 2, 강의 3 해서 이제 어떤 강의가 담겨야 되는지가 지금 자동으로 바로 추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커리큘럼 설계라고 하거든요. 이 커리큘럼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을 인공지능이 거의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100%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교수자가 계속 여기에서 질문을 계속 넣으면 됩니다. 방금 짠 커리큘럼 마음에 안 들어. 더 요약해서 짜줘. 이런 거 전부 다 알아듣고 다시 다 수립을 하고요. GPT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냥 우리가 구글에서 남겨져 있는 모든 논문이나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그냥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희 전 직원들은 GPT를 다 씁니다. 마케터는 뉴스레터, 언론 배포할 때 다 GPT로 생성하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GPT를 쓸 때 역할을 부여줍니다. 나는 DD쌤이라는 회사의 대표야. 아니면 DD쌤이라는 곳에 나는 언론 홍보 담당이야. DD쌤은 저희 회사 URL을 딱 넣은 다음에 이런 사이트야. 네가 이 사이트를 보고 우리가 이번에 이런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언론 보도를 써줘 하면 다 써줍니다. 전부 다 써줍니다. 각 파트에서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걸 가지고 제가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위에서 만들어준 강의 커리큘럼에 각 챕터별, 각 강의별 문제를 5개씩 출제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를 자기가 출제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제가 과제를 출제해달라면 과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완전 똑똑한 나만의 이제 인공 비서가 이제 GPT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하시는 업무에 사실 다 현업에 활용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개발자가 자기가 짠 코드를 여기 URL 코드를 이제 쭉 컨트롤 C에서 여기 컨트롤 V에서 엔터하면서 이 코드 리뷰해주면은 코드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다 수정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팀들을 다 쓰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걸 GPT만 단순하게 보여드려서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제 빙이라는 이제 검색 사이트 그리고 GP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툴들이 몇 개 지금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 모드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는 이 강의안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로 다 디자인을 해줘라고 하면 파워포인트 디자인된 강의안이 전부 다 나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는 일단은 제가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IT 스타트업이고 세상의 흐름에 가장 빨라서 그 업을 뒤엎어야 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 도메인에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그걸 통해 혁신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의 교육업이라는 정의가 달라질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교육 도면에서 GPT가 어떤 게 논란이 있냐면 학습자 뷰에서 야 학습자가 내가 질문하면은 다 대답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학습자가 자가 능력이 자가 판단하는 이런 게 부족하지 않겠냐. 저도 이제 그 말에 동의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서비스가 바라보는 방향은 교수자의 업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생각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34번 정도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해당 과정에 대한 과정 설계가 거의 완벽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울산 테크노파크랑 내연기관 종사자들을 위해서 내연기관 종사자들이 요새 전기차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직무전환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교육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게 이제 저희가 교수자들 17명을 파견시켜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해당 과업이 4억 6천짜리거든요. 4억 6천짜리 과업에서 결과물이 100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이 100페이지 정도 나온 거를 제가 질문을 34개를 넣으니까 그 100페이지의 내용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 34번 질문 넣는데 2시간에 끝났거든요. 근데 저희 그 과업 6개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핵심은 34번을 질문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34번의 질문을 어떻게 넣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몰라도 내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과정을 만들어 줘. 첫 번째 질문만 가지고 34번의 질문이 알아서 풀어지게 만든다면 그러면은 그 뒷 공정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34번 질문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라면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커리큘럼이 다 설계되고 학습 테스트가 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유사 영상이 다 붙게 만들어 놓은 게 AI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교육기획 설계를 자동화시키는 거. 제가 오늘 아까 강의 전에 이제 실제로 저희 디자이너들한테 이거 좀 실제 화면들 저희 가져오라고 얘기해서 설계된 화면인데요. 이게 지금 출시된 기능은 아니고 7월에 출시입니다. 지금 개발의 막바지에 달리고 있고요. 여기서 클래스명과 교육 대상자만 넣으면 네, 지금 보시면 AI쌤에게 요청해서 지금 뭐 초급 몇 단계에서 몇 단계까지 올리겠다라는 걸 넣고 오프라인 강의로 하겠다, 온라인이랑 섞겠다, 아니면 뭐 이런 것만 클릭을 해놓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설계가 다 끝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 이 설계가 좀 마음에 안 드네 하면 수정 바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넣으면은 강의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강의들이 유튜브에서 유사 영상들을 다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선택만 하면은 커리큘럼 설계가 다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초중고 선생님들도 교수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수 설계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죠. 3월, 2월 이제 방학 동 한 달 동안 거의 교수 설계만 합니다. 올해 어떻게 가르칠 건가, 뭐 할 건가, 막 이것만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 업무를 다 줄여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00% 줄이지는 못합니다. 결국 판단은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면은 그게 아까 출제된 학습 테스트는 저희의 지금 현재 디지쌤의 기능 중에 학습 테스트라는 모듈에 다 심기게 되고 강의 중에
특정 영역에 그 테스트를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분 20초에 갑자기 테스트가 떠서 해당 문제를 풀면은 자동 채점이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어떤 걸 모르고 어떤 걸 틀렸는지를 다 데이터를 취합하게 되고, 이제 뭐 요런 게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AI 클래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교육기획 설계 이제 자동화인데, 그 다음 이제 AI 조교라는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8월에 출시하는 기능인데, AI 조교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UI UX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50명인데 이 친구들한테 나처럼 다 대답하게 만드는 내 인공지능 비서, 그러니까 조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AI 조교입니다. 자, 이거의 원리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요. 저희 이제 그 교수님이 내가 그 학습 교육을 끝냈으면은 그 영상들을 다 디지쌤에 업로드합니다. 자기 페이지에 업로드를 하면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리는 순간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내려오는데 17,000자 정도의 글자가 됩니다. 그럼 이거 10시간짜리 영상을 딱 올리면은 17만 자거든요. 그럼 17만 자에서 동사 빼고 반복 키워드 다 빼버리면 4만 자 정도가 추출이 됩니다. 이 4만 자를 아까 그 GPT에 던지면은 GPT가 그 영역 안에서만 대답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톤앤매너가 있잖아요. 특유의 그 톤앤매너를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PT의 허밍웨이 식으로 이런 소설을 써줘 하면 써주거든요.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나만의 AI 쌤 조교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조교 지수를 올려가는 거예요. 올려가면은 내 AI가 떠지는 거예요. 내 대신 활동하는. 네. 이거 누가 너무 좋아하냐면 학원장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희가 지금 저희 고객 중에 대치동에 학원들이 많거든요. 대치동 학원들이 프랜차이징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지방에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분점 차리고 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래서 여기서 AI 조교가 제공하는 기능이 첫 번째는 강의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에 대한 강의 내용을 다 자동으로 요약해서 내 앞에 갖다 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물으면은 교수님의 톤앤매너로 대답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찝어가지고 학습 보조 자료를 추천해줍니다. 이게 이제 AI 조교에 대한 기술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중에서 일부는 구현을 해가지고 이미 지금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AI 조교에게 질문해서 만약에 여기가 경남대는 어느 학과가 좋아? 이렇게 치면 AI 조교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응답 시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조금 이따 새로 고침을 하면은 답변이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만 이따 얘기해서 하면은 답변 달리는 거를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뜨네요. 네. 물론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지금 마음대로 지금 질문을 입력한 거라서.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뭐 그 전에 그로스 해킹 관련된 방법을 알려줘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조교 지수를 올려감으로써 정확도를 높여갈 수 있는 기술, 이거를 AI 조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AI 대시보드라는 건데, 이건 아까 교육 운영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업, 시험, 과제에 대한 안내 동력,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그 모티베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수법에 의해서 기획 설계할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다 짜거든요. 그것대로 그대로 운영해 주는 겁니다. 제 대신.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뭐 강의를 참석해야 돼 하면은 참석해야 된다는 안내를 계속 내가 그냥 카톡으로 알림톡으로 계속 날라가고,
그 다음에 찰싹해서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럼 너 미출석했으니까 다시 들으라고 계속 안내해주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끌어주는 거. 시험을 쳤는데 너 혼자 안 쳤으면 너의 피어 그룹들은 다 쳤는데 너만 안 쳤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조교들이 하는 또 역할인데, 이제 이걸 AI 대시보드를 통해서 안내 동료를 자동화하는 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는 장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들이 기업, 공공기관, 학원이 세 섹터거든요. 지금 각각의 기업, 공공기관, 학원에서 DDSM으로 자기 페이지들을 다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전국에 지금 4,000개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 총 다 해서 20만 개 정도 됩니다. 네, 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그런 교육기관들을 쓰게 되면은 그들의 클래스들을 이어서 실제로 커리큘럼을 또 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GPT가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AI 전문가가 되려고 해. 나는 어떤 커리큘럼을 밟아가야 될까 하면은 커리어 패스 설계를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럼 그 커리어 패스 설계된 걸로 저희 데이터에 쭉 찾아가지고 해당 클래스들이 있으면 딱딱딱딱 꽂아주고, 그 꽂아준 클래스들을 이렇게 이수하면은 너한테 디그리를 줄게 하면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나노 디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짜는 게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한 게, 이미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진짜 수없이 많은 클래스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제가 그냥 창업 교육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생성된 창업 교육들이, 저희 여러 기관들에서 생성된 창업 클래스들이 한 900개 정도 되더라고요. 클래스가. 네. 다른 클래스만 900개 되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을 재조합하면 수많은 커리큘럼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현을 교육기관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커리어 패스를 짜주고 그거에 대해서 디그리를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교육의 미래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해양대랑 영도에 있는 지역에서 이거를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해양대의 커리큘럼이 아니고 다른 교육기관들의 클래스들을 연결해가지고 나노 디그리를 주는 과정들을 저희는 기획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하반기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까 GPT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그 GPT라는 것들을 연결해서 저희가 AI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놀랍게도 올해 안에 다 출시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GPT는 쉽게 해서 GPT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 본 기사로는 3.4조가 들어갔습니다. 3.4조 원의 엔진입니다. 그 엔진을 개방했고, 그 개방을 연결해가지고 우리 서비스에 붙여서 우리 데이터들과 연결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거냐의 게임이 된 거거든요. 저희가 원래 이제 또 전 세계 유명한 에듀테크 회사들이랑 그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의 그 출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걸 붙여서 뭘 만들려고. 근데 GPT가 딱 나오면서 사실 AI 엔진이 개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어졌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그 앞에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통 이쪽 기술 용어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생성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AI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될 어떤 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할 거에 대한 로직, 그 생성 AI만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 데이터랑 연결해서 GPT랑 연결, GPT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게 뭐 구글에서 나온 새로운 거여도 상관없고, 그 API를 바꿔서 넣으면은 사실 이 엔진이 다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런 기술어들이 완전히 또 GPT나 이런 AI에 의해서 바뀌는 시대를 지금은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GPT에 대한 얘기들은 저희 사업에 빗대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GPT로 인해서 바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저희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34개의 질문이 전체적인 어떤 완성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34개 질문이라는 게 대표님께서 이걸 체험해 보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어떤 그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여러 비밀화? 아닙니다. 비밀화는 아니고요. 네, 질문이 이제 34개라는 거는 저희가 질문해보면서 완성도 있는 아웃컴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찾아낸 로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학습자들의 인덱스, 그러니까 에지이지의 인덱스와 투비의 인덱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사실 GPT에 다 명령을 줘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역할 부여를 해주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로직을 찾은 거고요.
그 로직은 이제 앞에서 그 교수님들이 이제 하나씩 그냥 클릭해서 입력하는 값들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어떤 교육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자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 맞춰서 커스텀해서 제공하는 것들이 사실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계속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생소하시고 좀 네, 그래서 제가 네,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저희 투자자 중에 이제 정지훈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맨날 TV에 나오시는 이제 정재승 교수님이 뇌과학 전문이고 정지훈 교수님이 IT 전문인데 두 분 다 저희 투자자이시긴 한데 그분 두 분이 이제 얘기하셨던 얘기로 오늘 좀 강연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이 투자나 이제 흐름에 이 트렌드에 가장 앞서가는 분이라고 조금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인데 두 분이 얘기하신 게 이제 기술의 시대는 끝났다 했어요. 역설적으로. 왜냐면은 기술의 허들이 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 때문에 낮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 GPT는 돈을 엄청 벌 겁니다. 근데 그 GPT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 같이 만드는 버티컬 영역에서 탑 애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뜨는 게 누구냐면은 결국은 이거를 잘 활용하는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 이거를 잘하는 요새 우리 보면 유튜버들이 돈을 엄청 벌잖아요. 그런 1인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제 이끌어갈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셔서 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라서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끝냈네요. 네.